드셔봤는데 노노는 뭐는 드셔보셨는데? 농어는 드셨는데, 맨날 그 저기 뭐 음주무량이신데, 그죠? 불금 난 이러시다 그 말씀 잘하셨는데 워낙 공자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또 가만히 있어봐라. 논어 그러면 또 뭘로 이해를 하시는 분 있나요? 논어. 소년들의 말씀이 좋아서 그와 비슷한 게 아닌가 하고.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논어 그러면은 공자님의 말씀, 성인의 말씀을 정리한 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은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요. 영어로 번역해 놓은 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애널릭츠. 그죠? 뭐 밑에 다 써놨을 겁니다. 애널릭츠 해가지고 애널릭츠의 뜻이 L-I-I 자 이것도 애널릭츠 맞죠? 애널렉트 렉처러니까 애널렉처 해가지고서는 어록 영어 번역이 그렇습니다. 어록 내지는 선집 개념으로 쓰죠. 갈에서 뽑았다라고 하는 선집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가릴선자 요 제걸로 써도 상관없는데요. 자 보통은 그래서 좋은 성인의 말씀을 그 갈에서 뽑아낸 글이다 이런 정도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다가 애널릭트, the analytic of Confucius 해가지고 공자, 그죠? 컨퓨시어스 공자의 그 어록 내지는 the Confucian Analytic 해가지고 공자의 어록 역시 뭐 비슷한 방식으로 다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마도 그 논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로부터 우리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육의 풍토가 뭐냐면은 옛날부터 뭐 사회에 나가서 또는 웅변대회에서 또는 뭐 글짓기 하는데 아니면 또 말 한마디 하려고 할 때 뭐 좀 그럴듯한 옛날 성인의 말씀 내지는 경구 내지는 그죠? 좋은 말 하나 인용하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아마도 60년대 70년대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뭐 어록 내지는 그저 좋은 문구들 이렇게 쭉 정리하는 책들 한두 권쯤 봐가면서 심지어는 뭐 하는데도 썼느냐? 연애 편지 하는데도 아마 썼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그 짤막한 좋은 글들 찾아가지고 그 읽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그게 발달돼가지고 이제 뭐까지 나왔냐면 옛날에 누구의 아침 편지 이런 거 있죠? 인기 굉장히 좋죠. 이런 글들이 유가 참 많습니다. 그때 잠깐 감동을 줄지는 몰라도 결코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해서 나의 몸에 그저 피와 살이 되고 내 정신을 풍부하게 기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체계적으로 짜여진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논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느냐? 한동안 뭐 몇 년 전에 그 논어가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자기계발서 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데 물론 자기 개발하는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경고 하나 읽고 감동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이 글이 논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한자로 쓰는 논어는 여기서 영어로 번역되듯이 어록이나 선집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다르죠. 논이라고 할 때 논이 무슨 논? 논하다라는 뜻입니다. 논하다라고 하는 의논하다, 그죠? 의논하다.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논이 아니라 이 의로운 것들을, 그죠? 찾는 얘기죠. 이 의논입니다. 의논해서 뭐가 옳은 것인지, 그죠? 뭐가 의리가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두루두루 찾아가지고, 자, 요거입니다. 짜여진 말이다 라는 뜻이죠. 윤자는 바로 짤윤자입니다. 짜여진 말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짜여진 말씀이다. 말씀 어자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또는 우리들이 하는 말. 다시 말 또 서로 간에 문답하는 말. 그죠?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공자가 쭉 설명하시는 말. 그러니까 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과의 문답, 당대 정치인들과의 그 문답들 등등을 쭉 표현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공자의 사생활까지를 쭉 기록해 놓은 글까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지 멋대로 좋은 거다라고 해서 뽑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뜻이죠. 짤륜자 요거 자 글자가 뭐냐면 모일집자입니다. 하나로 그저 반듯하게 잘 모아놨다. 어디다가? 옆에 있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책자죠. 우리가 책을 쓴다라고 할 때 책은 그냥 뭐 좋은 거 따다가 뭐 이거 갖다 붙이면서 책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그런 책들은 나중에 쓰레기가 돼서 다 버려지죠.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 참 많습니다. 논어라고 하는 것은 자 전부 다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면은 2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논어라고 하는 책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적어도 5, 60년쯤 지나고 난 뒤에 공자의 제자와 그 다음에 제전제자라 그러죠. 그 제자들로부터 배운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직접 제자들, 다시 말해서 직접 이렇게 보면서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공자의 훈기를 느껴가면서 배웠던 그 제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저 친자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할 친자, 그 다음에 구울 자자죠. 따끈따끈 옆에서 구워져서 이렇게 된 제자들이라 해서 그 일대 제자를 제자라 하고 그 제자들로부터 또 배운 제자. 그래서 거듭 전해졌다. 공자님의 말씀이 거듭 전해져서 이를 통해서 배운 제자. 그걸 제전제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의 친자 제자와 제전 제자들이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었다. 물론 선생님께서 시를 정리하고 예를 정리하시고 악을 정리하시고 시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역을 다 정리를 하셔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말씀을 그 글 속에 다 담아놓고 마지막에 춘추를 통해서 역사까지 쭉 단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제자들이 보기엔 야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들다가 야 나도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이 여겼죠. 아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다 쓰러지겠다. 그래서 자 이제 증자가 아마 그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제자들이 쫙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말씀들을 각각이 들었던 것들을 한번 뱉어놓자. 뱉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 우리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남기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쭉 정리해보자라고 해서 회의를 거치는 거죠. 그때 그래서 회의를 거치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뭐다?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그죠? 다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 다들 뭐 출세한다. 그죠? 어떻게 하면 한 자리 걷어찰까? 요즘에 또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그죠? 이런데 눈이 벌게 가지고 다니니까 야 돈을 제대로 벌고 제대로 출세해서 제대로 정치 좀 하려면 좀 제발 좀 배워라 이 소리예요. 그죠? 배워라예요. 배워라. 배워라 그랬더니 오늘날은 뭐예요? 열심히 달달달달 외워놓고 시험 100점 받고 하면 나 공부 잘했다. 심지어 뭐까지 배워라? 뭘까지? 인성까지 책을 통해서 배워라. 그래서 100점 받으면 인성 최고죠. 자, 이런 시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맨 처음에다 배워라 그랬습니다. 근데 첫 편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학이 편이 되는 거죠. 학이 편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가 논어 박사랍니다. 그러면서 야 논어편의 제목들 저거 그냥 맨 앞에 나오는 거 자활 그죠? 자활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화 해놓고 자활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이거 다 공자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자활 빼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학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따서 편명으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일단은 요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맞을 것 같으면 저 선생님 왜 물어봤을까 하니까 대답 안 했잖아요. 그죠? 자,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다들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전제자와 친자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장을 맨 앞에다 두자. 요거는 어떤 테두리 내에서 요렇게 적자. 그죠? 어떤 테두리에 요만큼 정리하고 이건 어떤 테두리에다 묶자 해서 각 그 묶음을 쫙 두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묶음을 두루두루 두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제일 앞으로 뽑을 것인가. 이거 당연히 얘기했을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편이 자 학이라고 하는 말이 자활학이 시습지면 해서 학이가 처음 나오니까 그걸 편명으로 삼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앞으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도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죠? 뭔가 의도를 갖고 쭉 편집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나온 거죠. 다시 말해서 공자의 가르침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배워라 이 소리예요. 배워라 그랬는데 뭘 배우는 거예요? 저 일장에 보면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죠? 유붕이 자원 막내니 불력 낙화. 그죠? 벗이 있어서 먼 데서로부터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또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냐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 뭐 배워라 나왔어요? 아까도 우리 정치학 그랬어요. 정치해라 그랬어요. 영어 배워라 그랬어요. 수학 배워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배우는 거예요? 배워라 라고 하는 동사만 있네요. 그죠? 라고 얘기하면은,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동사만 있네요. 그러면, 자, 도대체 이거 이 사람들 글이 그 문장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건 정말 무식하다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리 글자가 아니라 뭐다? 뜻 글자입니다. 뜻 글자라는 배워라 라고 하는 배울 학자 속에 뭘 배워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뜻 글자를 한자를 정말 그동안에 엉터리로 배웠더라 이런 겁니다. 얘네들은 목적어도 없어. 목적어는 뭐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한문 문장은 영어하고 비슷하다. 어떤데 주어도 없어요. 그죠? 동사 이 글자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자, 1차 첫 시간이니까 배워라 라고 하니까 자, 배울 학자 이렇게 씁니다. 뭘 배워요? 워낙 공부 잘하셔가지고 이제 저 천자문 열심히 공부해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럼 배워라 하기 전에 내가 배우려면 누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교사. 요새 그러죠. 쉽게 표현합시다. 그냥 교사. 자, 교사를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고, 자, 옛날에 더 서원 같은 데면 교사는 또 이렇게도 씁니다. 자, 가르칠 교예요. 이 사람이 가르쳤어요. 가르치면 가르침이라는 게 그대로 나한테 와야 되죠. 자, 가르침이 그대로 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됩시다. 맨 처음에 초등학교 가서 시험 볼 때 뭐 보던가요? 다음 두 그림으로 그냥 보세요. 그죠? 이제 다 뭐 아무렴 가르칠 교, 배울 학자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저기 천자문 과정 안 거쳐 가신 분들은 전부 다 이거 뭐냐 그림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본인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야 그걸 왜 모르냐. 근데 두 글자 일단 그림이다 생각하고 그림의 공통점을 찾으세요. 뭐가 있나요? 네, 아들자 확실하게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X자 있고 또 X자 또 하나가 있네요. 그죠? 여기 뭐 X자 뭐 옆으로 비슷한 거 그거 확실하게 다 있죠. 요 세 개가 공통돼 있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요게 있고 배운 사람도 요게 있으니까 잘 배웠죠. 그렇죠? 그럼 가르친 사람은 또 뭘 가르쳤느냐라는 거죠. 가르친 사람은 바로 요걸 가르친 겁니다. 요걸 가르쳤고 누구한테 가르쳤느냐? 자식한테, 제자한테, 그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배운 사람이 그대로 그게 다 들어갔네요. 그죠? 이건 대단히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럼 문제는 요거예요. 그죠? 요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요거 뭡니까? 라고 예전에 지금은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그 말씀 하시는 분들 없어요. 자, 이거 그러면 뭐다? 그냥 사귄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개강식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글자가 사귈 예자입니다. 그냥 절대로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건 뜻 글자가 되고, 이치를 담아서 표현했기 때문에 앞으로 누차 이제 많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바로 음양 태극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배운다라고 사람이 배워야 살아요. 꼭 책을 통해서 안 배우더라도 자연을 통해서 배우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우면 또 옷도 따뜻하게 해 입어야 되고 짐승 잡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죠?
곡식 어떻게 하면 잘 농사지어서 할까? 이거 전부 다 배움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천지자연이 만물을 다 베풀어 줬죠. 저 하늘에서 지금 그렇게 춥더니 따뜻해지죠. 저 성질 급한 저 풀들은 벌써 이제 막 새싹이 나왔습니다. 그 새싹이 나오면 야 봄나물 나왔다 그래 우리는 이제 시장 가서 사 먹죠. 옛날 같으면 저 들판에 가서 뜯어 먹었는데 자 옛 사람들이 자 하늘에서 따뜻한 기운을 주니까 땅에서 뭐가 나와요? 싹들이 나오는 거죠. 일명 통칭 다 해서 나도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기운이 그죠?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땅과 만나가지고 만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저 위에는 하늘에서 자 이쪽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은 점차 땅이 데펴져 가지고 따뜻해지죠. 그러다가 낮 정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음기운이 점차 많아지고 밤 12시 자정이 되면 다시 음기운이 다하는가 싶었더니 음기운이 극성한가 싶었더니 다시 양기운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것이 자 음양이 서로 간에 뭐냐면 사귀는 모습입니다. 자 가운데 태극점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사귀는 모습이죠. 어디서 만나요? 사귀는데 자 너랑 나랑 만나자 그러면서 이게 불륜의 관계가 깊을수록 어디서 만나요? 남들 눈에 안 띄는 데서 몰래 그죠? 그러나 떳떳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만나잖아. 그죠? 야 우리 애인이야 그러면서 그죠? 이러면서 그죠? 부모님 양가에 허락 받아가지고 떳떳하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떳떳하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지의 만물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양과 자 이쪽은 이제 음이 되니까 자 항상 뭐냐면은 음은 양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이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밝은 양에서 음으로 뭐 한다? 들어간다. 그래서 들 입자는 요게 빠지고 요게 길어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두 개가 서로 간에 떳떳하게 사귄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자 하늘과 땅이 사귀는 거예요. 그죠? 음양의 사귐. 그래서 하늘과 땅의 사귐, 음양의 사귐 또는 천지. 그래서 사귀어서 만물을 생하죠. 이걸 조금 더 이제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천지 자연의 이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천지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가운데에요.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나면서 만물을 생하는 겁니다. 생했다 그러면 또 성하고 수, 장 다 포함되는 거죠. 한 글자만 표현했지만 나중에 생장수장까지. 그러나 먼저 남이 있어야 죽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만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내준 모든 만물에도 또 각각 다 음양이 있죠.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에도 남녀가 있죠. 음양이 있죠. 그죠? 남녀가 있고 그래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일정 때가 되면은 뭐 한다? 일정 때가 되면은 만나잖아요. 그죠? 남녀가 그죠? 남자와 여자가 일정 때가 되면 뭘로 만난다? 부부로 만나는 것. 그죠? 그게 뭔지냐면 자, 나중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인이 되면 만난다 그랬을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으려나요? 천간상의 갑을 처음에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거 보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정 가운데 천간의 무기, 자 경신, 그 다음에 임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앞으로 이제 유학 공부를 아니면 이 황하문명권의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방향이 어떻게 된다? 남향이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아래가 뭐가 되고 북이 되고 왼쪽은 동쪽이 되고 오른쪽은 서쪽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헷갈리면은요 그다음부터 공부 하나도 진척이 안 됩니다. 모든 방향 표시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모든 것은 자 이렇게 이게 한밤중이죠. 한낮이죠. 그렇게 해서 점차 이렇게 되면 이게 동쪽이 아침에 동쪽에서 해 뜨잖아요. 그죠? 동쪽에 아침이 되고 한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이거를 좀 더 늘리면은 1년의 단위로 늘리면요. 이거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방향 그죠? 동남서부 이거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글자도 이 원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귄다라고 할 때 요게 있고 요게 있습니다.
한자의 부수를 봤더니, 그죠? 요거 없죠? 그럼 분명히 요 글자 아니면 요 글자일 텐데, 어느 걸 부수로 썼던가요? 위에 거, 아래 거? 50대 50이겠죠, 뭐. 요거 썼겠죠? 그럼 이거 써야지. 나는 이거 쓰고 싶었는데, 쟤네들은 왜 이거 썼어? 그냥 뭐 둘 중에 하나 썼겠죠. 라고 해도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글자는 철저하게 인간이 의도를 갖고 만들었고, 의도를 멋대로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에 의거해서 천지자연의 이치, 다시 말해 지극히 자연한 이치를 속에다 집어넣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두운 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두운 음 속으로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쉬는 거는 쉬도록 놔둬야죠. 쓰지 말아야죠. 그죠? 어떤 놈들 나와서 이제 잠에 깨어서 활동하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어두운 양에서 밝은 양으로, 그죠? 어두운 참 음에서 밝은 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를 대표로 한 거죠. 왜? 나와서 활동하니까. 들어가서 쉬는 놈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대표로 해서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삐칠 별 그래요. 바로 뭐 별이라 그러는데 이거 따로 쓸 일도 없고, 삐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밝은 양으로 나와서 내 비쳤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천지자연의 이치가 그래서 나와서,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쓸 때는 요거 우선으로 써야 되겠죠. 양선 의무가 되니까 양으로 먼저 나아가는 거.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만물이 생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도 때가 되면은 또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성인이다라고 할 때 언제 만나느냐? 요때 만나는 겁니다. 자, 여기 무하고 정하고 합친 게 뭐예요? 이룰성자죠. 주역에 보면은, 자, 이게 참 그래서 주역 원리까지를, 자, 우리의 주역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라고 할 때 택산 함께가 있습니다. 택산 함께가 있는데요. 함자가 바로 요겁니다. 함자 다라는 뜻이에요. 다라는 뜻인데 모든 만물은 요때가 되면 요때가 그저 다 느낀다 이 소리입니다. 양과 음, 여기 일자는 양이고 이거는 음입니다. 요때가 언제냐, 무 때가 언제냐면은 자, 두 가지. 무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천간상의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외우신 분들은 5번째 천간무, 백날 그거 외워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천간상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중앙토가 되는 거죠. 봄에 싹이 터서 여름에 뜨거운 기온에 의해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다 익는 게 어디예요? 땅에서 다 익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가을 거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다 익은 거예요. 자, 땅 속에서 갑이 갑탁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을하고 아까 지난번에 설명드린 이게 무거우니까, 그죠? 씨앗도 무겁고 이게 흙도 덮이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싹은 얼마나 열입니까? 그죠? 그런데 땅에 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땅이 좀 보들보들해졌잖아요. 요걸 뚫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불고불해지잖아요. 그죠? 을하고 한번 요렇게 트위스트 춤추면서 쫙 뻗어 나오는 거죠. 그게 싹날 철이잖아요. 그죠? 두 개 쓰면 뭐예요? 풀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자, 뜨거운 양기운을 받아서 이제 계속 무럭무럭 양기운에 의해서 자라는 모습이고, 그게 완전히 다 자란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정정입니다. 양기운에 의해서 줄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 줄기가 크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자가 바로 뭐냐면은 번성하다라는 번성할 무자예요. 여기다 풀초자 쓰면 뭐예요? 무성하다라고 할 때 무자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이다, 이룰성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성한, 가지가 무성해지면은 줄기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덮이죠? 그 덮였으니까 당연히 글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과 여가, 남자와 여자가 뭔가 이렇게 그 서로 간에 무슨 애정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젖비린내 나는 애들이 아니라 누가? 성인인, 그지? 성인이 되어야. 그래서 느낄 함자에 느낄 감자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언제다? 바로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인이 되어야. 그래서 옛날에 여자 나이 15살, 남자 나이 20살 이상이 되면은 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조금 일찍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음과 양이 서로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다? 성인이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성인이 되었을 때,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나 또한 역시 뭐예요?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왜 자식이에요? 이 글자가 뭐예요? 그대로 쓰면 이게 바로 효예요. 효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냐면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이렇게 나서 만물을 낳았고, 그죠? 사람도 모든 만물도 때가 되면 또 만나서 다 뭐예요? 자식을 낳죠. 식물도 씨앗을 낳고 동물도 자식을 낳고 다 그게 뭐냐면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효자는 이건데요. 다 똑같은 소리예요. 발음이 같죠? 이게 효입니다. 본받을 효자예요. 자, 또 사귈 교자 같은 거죠? 자, 우리가 나중에 이 월요일 날 뭐 주역도 조금 하니까 그때 숫자 이 원리도 확실하게 알고 천자문 초기에 공부하신 분들 이 원리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땅 속에 양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음과 양이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교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역으로 표현하면 지천 태괴가 되고 천지 교태 그랬죠.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이 바로 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본받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그죠? 나와서 봤더니 애기들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그죠? 날 사랑해 주셔서 자 먹을 거 이렇게 주면서 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자라다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 손잡고 다니다가 보면 야 부모 따를 줄 아는 거죠. 누가 혹시라도 부모를 해하려고 뭐 애기가 그저 엉엉 울잖아요. 그죠? 그리고다가 조금 더 크기면 야 세상에 천하에 제일 아름다운 게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그죠? 세상에 천하에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죠? 애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엄마가 아무리 못생기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미인을 데려다 놓더라도 자기 엄마가 최고로 이쁘다 그래요. 그 우리 엄마가 아우 다치고 아프면 어떡하냐고 해서 엉엉 울게 됩니다.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효죠.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어린애들 그죠? 엄마 어디 아파요 하면서 이마도 만져주면 자기가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렇게 따르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죠? 그거 본받는 거죠. 부모가 나한테 베풀어 주었으니까 이거예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버려보세요. 이거 부모가 원망하는 마음이 많을 텐데. 자,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은 부모한테 효도할 줄 알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고 조금 더 크다 보면 뭐 해요?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되겠죠. 요 단계에서 공부하는 것은 소학이요.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은 뭐다? 태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는 건 일륜지도요. 그죠? 여기는 그래서 일륜지도, 일륜의 법도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학에 들어가서는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 궁리진성하는 거죠. 이치를 궁구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계속 연구하는 것. 그 성품을 그대로 다 다 하려고 하는 것. 올해 병신년에서 지난번에 올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뭐예요? 천부지성. 이것을 그대로 다 펼 수 있는 한 해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게 효예요. 이게 효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정자가 옛날에 위정자의 그 정치를 뭐라고 하냐면 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교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하수 단계로 보는 거예요. 논어 공부하면서 이제 이건 다 나올 텐데요. 그래서 백성들을 기본적으로 다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그죠?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죠? 천지자연의 모든 만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교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정자가 잘 가르쳤더니 언제 때부터 가르쳐요? 엄마 뱃속부터 가르치는 거죠. 뭐 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자 모든 자식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위정자의 역할입니다. 그죠? 이런 아이 아자죠. 이 아자다라고 하는 것은 막 어머니 뱃속에서 그죠 나온 그 아이죠. 나오면은 이런 모양이라 그랬죠. 통천문요 머리 말랑말랑하죠. 아빠들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다음에 아기는 어때요? 깐난애기 요거 꽉 잡고 그죠?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애들 얼마나 그래서 이쪽에서 황운명코 쪽에서 애기들 감싸잖아요. 강보에다가 서양 애들은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리만 그냥 버둥버둥 하는 요 모습이에요. 이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갈까 봐 어떻게 돼요?
아기 때는 그저 이 사특한 거 옆에 못 오게 하잖아요. 특히 임신했을 때 나쁜 거 보지도 말고 나쁜 거 먹지도 말고 하는 게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 어느 정도 되는 순간부터 잘 강보에다 감싸야 되겠죠. 덮을멱자입니다. 덮고 그 자식을 잘 덮어서 때려주고 키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덮어서 그 다음에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요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교호했으니까 당연히 요렇게 배워지겠죠. 그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나중에 뭐 서경에도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가르쳤는데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채찍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그 다음이죠. 기본적으로 감싸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동몽이다라고 해서 동몽선습할 때 이게 뭐냐면 어릴 몽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돼지 새끼처럼, 그죠? 돼지 새끼처럼 무지몽매한, 어두운. 여기 보면 이게 북방수에 해당되는데요. 돼지 시자. 자, 북방수의 그 돼지같이 그저 무지몽매한 자식을 덮고, 그죠? 또 덮어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덮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덮어서, 그 덮을 몽자입니다. 왜 이렇게 덮어주느냐? 어리니까. 어릴 몽자죠. 그리고 그 어린애를 뭐 해야 돼요? 깨우쳐줘야 되죠. 그래서 깨우칠 몽자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그런 은혜를 또 입는 거죠. 그래서 입을 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맨날 모를 때는 그냥 어떻게 돼요? 초도변에 어떻게 뭐야 이렇게 써야 될런지 이렇게 써야 될런지 이러면서 공부했단 말이죠. 뭔 놈의 글자는 또 이렇게 복잡한지 해가면서 이렇게 무조건 외웠을 겁니다. 가다 입을 몽, 깨우칠 몽, 어릴 몽. 그리고 나서 안 쓰면 또 어때요? 잊어버려요. 근데 이와 같이 이 치대에 따라서 쭉 공부하면은 평생 가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죠? 이게 이치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래서 이런 사람을, 그저 이 무지몽매한 자들을 깨우치는 게 바로 교화가 되는 겁니다. 교화가 되고 교육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하기 편에 배워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배우는 거예요. 무지무지 어렵죠? 공부할 내용이 무지무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뭘 배우느냐, 목적어가 없더라? 그러면, 진짜 옛날 사람들 글을 뭐같이도 썼나? 이렇게 하면은 큰 실수라라는 겁니다. 이미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학이라고 안 했죠? 배우면 뭐 해야 된다? 배우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죠? 도대체 요즘 애들은 어디까지 나와서, 대학까지 나와서, 석박사 다 갖고 있어도 저거 어디다 써먹냐? 노는 자들 많죠? 어디다 써먹냐? 이 소리예요. 그건 진짜 써먹을 그 실용학문이네. 우리의 그 배우는 요 학문, 철저한 실용학문입니다. 어디다 써먹었냐? and. 말리을 이자죠? 배워서. 뭐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각자가 처한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잘 써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참 잘 돼서 어떻게 사법고시라도 해서 저기를 들어갔다. 행정고지에서 고급 관료가 되었다. 그럼 그 위치에 맞게 써라. 그러나 세상이 이제 이래서 나 세상에 출세하고 싶지 않아. 그냥 농부로 살아갈래. 농부답게 살아요. 그죠? 아니다. 그냥 나는 이 도를 좀 세상에다 전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공자가 저 보면은 누가 나를 써주면은 가서 도를 펴는 것이 되고 써주지 않는다. 그럼 그냥 숨어서 그죠? 숨을 뿐이다. 그죠? 사람들은 만약에 날 안 써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싸들고 이것저것 줄 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좀 더 높은 자리 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도에 어긋난 짓은 공자는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도를 배웠는데 이 효를 배웠는데 그죠? 학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학이 시습 그랬죠. 때로 익힌다 그랬습니다. 그 때로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서 이거 공부했으니까 10바닥 써야지. 맞아요? 10바닥 쓰는 것도 좋아요. 10바닥 쓰는 가운데 과연 내가 그럼 그동안 효를 했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정말 효라는 걸 알았나? 이거 반성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부모님한테 이미 돌아가셔서 못했지만은 이제라도 내 자식이라도 깨우쳐야 되겠다.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선생님 애들 대가리가 커가지고요. 이제 내가 이 공부하라 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걸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젊은 날 애들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었는가 보다. 제가 요즘 쭉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체로 보면 부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부자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번에 한 분, 어느 분이 오셨는데, 가끔 이제 공부하라라고 해서, 뭐 책도 주기는 하신다는데요. 공식적으로 부자가, 이렇게 부모 자식에서 같이 하자라는 분들은 의외로 드물어요. 가끔은 있어요. 전에 어머님이 보니까 따님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잘 해보셔야 됩니다. 시습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 밑바닥 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실천하고 화기애애하게 살다 보니까 야, 저 집 봐라.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하고 찾아오죠. 야, 당신네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세상은 또 나를 알아주던가요? 안 알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안 알아준다. 야, 내가 말이야 이 어디까지 나와서 박사를 받고 말이야 내가 저놈들보다 못난 게 어딨냐. 근데 내가 왜 저놈들은 잘 나가고 나는 이래야 돼 하면서 이렇게만 해보세요. 망가지죠. 그래서 인부지불원이면 불력 군자화 이렇게 됐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남이라라고 하는 것이 저 높은 자리에 가서 그저 어깨 으쓱대면서 그저 출세한 자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리지 아니하면 그죠.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결코 뭐에 도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천자문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외우신 분. 근데 이게 천자문 외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한테 야단 맞습니다. 두 분 계시죠? 절의 염태는 어떻게 한다? 전폐비유라 이렇게 돼 있죠.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하더라도 절대로 이질의 틀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어떤 경우도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요 뒤는 각각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학이해서 그런데 두 번째 이걸 기본적으로 아까 두 번 정치학 그랬어요. 예, 대단히 정치적인 학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좁게 얘기를 하지만 정치는 곳곳에 다 있는 경우죠. 두 번째가 뭐냐? 배워서 그대로 연결시키자면은 위정이라라는 거죠. 정사를 위하라 이 소리예요. 정사를 위하라. 근데 정이라는 게 꼭 그 정치가 아니라 정이 뭡니까? 라고 계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름이라 이 소리입니다.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도록 바르게 하는 걸 위하라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워서 자 위정자가 되는 특히는 이제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어쨌든 남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라 그래서 위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정치를 하는데 바르게 하는 정치의 최고가 뭐냐? 여기 두 번째가 위정이 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를 그저 덕으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를 덕으로서 비지 북신컨대 저 북신에게 비유하건대 거기서 얻은 북신이 그곳에 있으면은 중성이 공진이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그 동서남북의 28수가 딱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네가 중심이 되어서 그죠? 하늘의 저 북신이 가운데 있어서 이 동방칠수 동서남북의 그 칠수들이 빙글빙글 돌듯이 그죠? 가장 이 황극 이제 홍범으로 표현하자면 황극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를 바르게 세워라 이 소리예요. 너부터 바르게 해서 그죠? 바르게 해서 하라라는 것이 바로 위정편입니다. 배워서 1차적으로 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때는 뭐냐? 남 다스리는 자들. 그래서 바른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정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의 정치가 엉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치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어디서 드러나요? 어디서 드러나요? 백성들의 삶에서 드러난데 참 그것을 그대로 하나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자 드러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예에서 드러난다 그랬죠. 예입니다. 그 예를 나타내는 것이 옛날에 바로 예가 바로 뭐냐면 제사가 되는 거죠. 제사가 되고 조회할 때 예, 그 다음에 그 조회라고 하는 건 군신들이 모여서 조회할 때, 제사를 할 때, 이때 전부 다 뭐가 연주가 되냐면은 음악이 연주가 되는 겁니다. 그 음악이 천자의 음악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팔일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일무. 팔일무가 되는데 이른바 예와 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가 잘못됐다, 정치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되냐면은 그 예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아까는 덕이라라고 표현했는데요. 간혹 가다가 논어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논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논어는 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저 자한편에 못 가고 논어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아 그렇다라고 해서 아는 체 가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아니 저 뒤에 자한편에 가보면 자한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께서 드물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와 명과 인 요 세 가지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다. 드물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어 전편을 곳곳에 보더라도 누구한테 선생님 저 사람 저 인이라고 할 만합니까? 아 나 모르겠다. 나 인이 뭔지 모르겠다. 시침 답아 뚝 떼십니다. 근데 논어가 인을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죠? 자한편에 그렇게 얘기했고 곳곳에 선생님께서는 나는 인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질문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글자예요?는 물어보지 마세요 앞으로. 그 질문은 그거는 안 받. 아주 특별한 글자 빼놓고는 안 받습니다. 자, 8일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에 옛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악이에요. 요즘엔 얘기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예 엉망진창 악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죠? 국립국어관에서 가끔 연주되는 거 조금, 종묘제략에서 조금 연주되는 거, 성균관에서 조금 연주되는 거, 이거 외에는 전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국악한다 그러면 어디 술집에서 무슨 뭐 연주하는, 뭐 하는, 이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정자가 이걸 철저하게 짓밟아 놨죠, 우리 거를.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8일편에 공자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말씀하시면서 8일물을 그죠? 8일을 계시의 뜰악에서 그죠? 연주하더라 이렇게 돼요. 8일물을 계시의 뜰악에서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군주 다음에 실제적인 군주를 더 뛰어넘는 권력자인데요. 위는 그보다 좀 낮지만 실권은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계시가 그죠? 이 8일무라라고 하는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날에 천자의 종묘에서나 그죠? 천자의 종묘에서나 연주되는 음악이었습니다. 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노나라의 대부 그러면은 자 옛날에 천자라고 있고 그 밑에 공후백자남이 있죠. 공후백자남에서 5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 5개의 지위 노나라가 바로 이제 최고에 되는 공작의 나라가 되는데요. 그 공 밑으로는 또 뭐가 되느냐 하면은 각 대부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공작의 나라의 일개 대부의 집에서, 그죠? 일개 대부의 집에서 저 천자의 종묘에서나 쓸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더라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 예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날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남았냐면은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 국빈이 온다. 그 사람의 등급이 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나라 대통령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잘 나타나는 대통령이면서 미국 가면 누가 나오던가요? 공항에. 그게 국격이에요. 그죠?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국가의 국토의 크기, 군사력 이렇게 얼마나 강국이냐. 아니면 정말 대단히 요즘에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단히 지극한 덕이 있어서 만 세상이 그저 우러러보는 사람 같으면 또 달라지겠죠. 종기 지도자들 같은 게 가끔 그렇긴 한데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대부가 자 천자의 이 궁정에서나 연주되는 이 음악을 가지고 연주하고 그 춤을 추니까 공자가 뭐라 하냐 계시의 뜰악에서 8일무를 하는데 그죠? 저걸 할진데 그죠? 무엇을 참아 못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 계시들이 저만한 권력을 누렸던 건 뭐냐? 이른바 자기의 그 군주를 내쫓아버렸죠. 전공 내쫓아버리고서는 자기들이 권력을 다 끌어쥐는 겁니다. 그래서 8일무를 통해서 이 8일편을 통해서 정사가 바로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보이면서 예를 여기서 쭉 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르게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대로 담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정치에 잘 나타나야 오온천하가 그저 예가 바로워질 텐데 이렇게 무너진 것을 차츰차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전편이니까 앞편이니까 요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렇게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시골의 마을들까지 어떻게 된다? 다 어질게 되더라. 그래서 네 번째가 이인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마을의 어질미, 아름다움이 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에서 정치를 잘해서 저 시골 마을까지 다 어질게 되면은 이것이 이인이 위미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이 되니 그죠? 택불처인 다시 말해서 군주가 되어서 아니면 그 고을을 다스리는 위정자가 되어서 인을 가리지 아니하면 그죠? 언득지리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인편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되면 참 이렇게까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하더라. 매우 불인한 정치로 빠져들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네 단계로 들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그러면 마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개인도 다 어질게 되겠죠. 그 개개인의 그 어질물 누구로 표현했냐면 여기서는 공야장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이면서 자, 이름을 보세요. 공이에요. 공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공족의 자손이라라는 뜻이죠. 이른바 제후의 후손이라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후손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에 걸려가지고서는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공야장이, 그죠? 제 누설지중한데, 그죠? 이른바 감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을 이렇게 차고 있는데, 공자가 뭐라냐? 비기죄하로다. 그죠? 그 죄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죄가 아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 위에서 뭐가 잘못해서 공야장이 저렇게 해서 감옥에 갔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뭐냐면은 조카 사위를 삼으셨죠. 그래서 공야장은 공자의 조카 사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어질면은 비록 그죠? 비록 서로 간에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양심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 공자가 나는 그죠? 이런 사람을 팔탁해서 그 조카 사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개개인이 그죠? 이렇게 어지러야 된다라는 걸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상에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해서 잘 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공야장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야장하고 또 굉장히 미천한 출신의 누가 냐면 중공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옹야편이죠. 옹야라고 하는 사람, 옹야라는 중궁이라는 그 공자의, 잠깐만 이상한 것 같다. 중궁의 공자의 제자인데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그 신분이 미천한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침울해 했었어요. 침울해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너는 옹야는 가히 남면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앞을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임금이 될 만한 자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굉장히 그 덕성이 높고, 그죠? 어질고 하면서 굉장히 어질기 때문에 남면할 만하다. 충분히 군주가 될 만한 자질이다. 그래서 이건 산천이 결코, 자, 이른바 제사를 지내는데 희생으로 쓰는 이 뿔들이 주나라 같은 경우는 붉은 색깔을 썼으니까 털의 색깔이 참 붉고 뿔도 반듯하다면 산천이 그를 내버려 두겠는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반드시 너 쓰임새가 있을 테니까 결코 좌절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세상이라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미천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발탁받아서 널리 쓰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면은 요순시대에 바로 순임금이죠. 순임금 같은 경우는 참 미천한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발탁돼서 나중에 천자까지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진다면 참 요렇게 될 텐데 그런데 아쉽게도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나눠 먹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옹야편이죠. 이게 옹야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공자가 이래서 자, 세상이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이렇게 해서 등용이 돼야 될 텐데 아니 되니까 공자가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 내가 기록하겠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모든 천하의 도가 다 무너졌다. 그러면은 내가라도 이거 바르게 다 고쳐놓겠다 이 소리예요. 고쳐놓겠다. 내가 지위가 있어서 공자가 물론 뭐 재상회까지 이렇게 해서 내무부 장관, 옛날로 요즘에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이렇게 오르시기는 하셨지만은 나중에 그리고 서팽 재상이죠. 노나라의 재상까지는 했지만은 그 권력이 그죠. 더 많은 권력을 갖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천자의 도, 이른바 왕도, 맹자에서 나오는 그 왕도, 그죠. 바른 옛날 성인의 도가 다 쓰러져 가니까 공자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옛날에 군주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군주가 다 명해서 바르게 하도록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니니까 뭐예요? 내가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수리편이 나오죠. 공자가 쭉 찬술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원래는 이게 바로 수리부작이라 그래서 바로 역을 찬술한 내용입니다. 역을 찬술하기 전에 이미 예악, 그죠? 예와 악을 다 바르게 정하여 놓으셨고 이미 흩어져 있는 것들을 바르게, 그죠? 다 이미 예악이라는 건 옛날 성인의 정치, 그러니까 주나라 때 쭉 주례로서 정리됐던 것들을 공자가 불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좀 바로 잡아놓고 해서 그냥 다 이렇게 안정시키 정해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로부터 쭉 내려오던 시들을 좀 잘못 너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한 것들은 깎아서 시는 산시했다 그러죠. 산시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춘추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 새롭게 공자가 춘추를 지으셨고 착하신 거고,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참 기가 막힌 글인데 문왕과 주공이 쓰신 그 괴사와 효사가 쭉 있으면서 항상 군자가 옆에 두고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죠? 돌아보는 그런 학문의 하나로서 그 역을 쭉 지어 놓으셨는데 그릴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공자가 거기에다가 보탰다라고 해서 찬했다라는 거죠. 찬술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찬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역이고, 이건 바로 시가 되고, 이거는 바로 예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와 악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춘추를 마지막에 집필을 하셨는데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수리부작. 원래는 창작은 원래가 아랫사람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다만 옛날에 왕이 해놨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예요? 그냥 옆에다가 설명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나는 수리부작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부작한다라고 하면서 공자가 쭉 내가 이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그죠? 나라도 나서서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잡아 놓겠다라고 하신 내용들이 바로 7편에 나오고, 그래서 수리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8편이 뭐가 나오냐면은 8편이 뭔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나라도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성인의 정치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성인의 버금가는, 그죠? 성인의 버금가는 현인들의 발자취가 다 없어질 것을 대단히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언급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태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백편인데요. 자, 태백이 아니었으면이죠. 태백이 아니었으면 저 주나라의 문왕과, 그죠? 문왕과 저 주공이 나왔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믿긴 하지만 요새 뭐 육룡이 나르샤 뭐 이때문에요. 참 이방원은 참 여기 또 안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방원이 그나마, 그죠? 그 형제가들 죽이고 나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부했던, 그죠? 세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나마 이방원이 아니었으면 과연 우리가 이 글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인데, 어쨌든 이 주나라의 문왕과 주공 같으신 분들이, 그죠? 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른바 적장자의 모든 상속권을 다 포기하고 은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그 인물들이, 그죠? 인물들이 공자를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리저리 묻힐 뻔했던 그런 현인들을 많이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번째 누구 편인가요? 그리고 해놓고 나서 이제 요 수리편, 태백편 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드물게 가끔 말씀하신 그것들을 제자들이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놓는 대목이 자한편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뭐예요? 이와 명과 인, 바로 요거는 잘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공자가 좀 가끔 말씀하셨던 것들을 여기다가 다 제자들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0편에, 그죠? 마지막 10편이 아니라 이 논어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총 20편 가운데에서, 그죠? 전반부 10편, 후반부 10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 후, 본말 관계로 이렇게 쭉 표현한, 앞이 선이라면은, 그죠? 뒤가 후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가 본이라면은 뒤에가 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 철저히 요 방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에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자, 요 쭉 요렇게 해서 이런 사람까지도 발탁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공자가 원래는 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두루두루 행사했던 그 일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지도 못하고 다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 그래서 공자가 쓰신 글들을 우리가 흔히들 뭐라 하냐면 공문이라 또는 공언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실제로 행해지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빈말이라 빈 문장이다. 그러나 공언이고 공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후세에 누군가가 나와서 이 도가 다시 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글을 쓰고, 그죠? 말씀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드러냈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성인의 정치는 다 없어졌지만은 바로 공자님 당신이야말로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여기서 드러냅니다. 그게 향당편이에요. 향당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자, 공자님 주무시는 모습 또 뭐예요? 주무시는 세상에 누가 잠자는 모습까지 다 적어놨나요? 여러분들 저 기독교의 서구의 그 성인이다라고 하는 예수 행적 알아요? 모르잖아요. 철저하게 신비화시키잖아요. 여기는 공자님이 주무실 때는 어떠셨다. 심지어 술 마시는 것까지. 우리는 술 마시는 것도 안 죽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느냐. 음주무량하신데. 그죠? 술 마시는데 양이 없으셨답니다. 그러나 불금난이러시다. 그죠? 저기 어지러운 데까지. 보통 술 마시고 주사하고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근데 일체 그런 것이 없으셨더라. 그 다음에 음식을 잡수고 나서는 꼭 생을 한쪽 드셨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적어 놓은 게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게 벤 것이 바르지 못하면 안 잡수셨다. 고기를 잘라놓은 게. 그거는 뭐냐면은 그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문제. 그 옆에서 여기가 시중 드는 사람들 어지간히 피곤했겠다. 아닙니다. 그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고기 원래 이 고기라는 건 잘 다뤄야 돼요. 부위별로 잘 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그 난도질 당한 것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죽이는데도 그죠? 이 편하게 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이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자, 이미 성인 없었지만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성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자 당시에 공자를 성인이라고 해서 이미 추앙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겨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올까요? 우리 선생님은 이러셨는데 적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이제 선진 후진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